5월 16일 7주차 수업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 하기로 했는데 못했던 게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프로그램 설치한 거를 제거하는 방법. 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해요, 사실은. 설치하는 것도 보여드릴 건데 어떻게 제거할 거냐 하는 거죠. 보편적으로 자, 바탕화면에 가서 보시면은 보통 제어판은 바탕화면에 안 놓여 있어요. 시작 버튼 누르면 이제 오른쪽에 제어판이 있고요. 바탕화면은 제어판이 보통 안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제 필요에 의해서 넣어놓은 거지. 자, 시작 눌러서 제어판 가면 되고요. 그럼 프로그램 제거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가셔가지고 이름 순으로 볼 거냐, 날짜 순으로 볼 거냐 이런 걸 보시는 것도 좋은데 날짜 순이라는 건 뭐냐면 가장 최근에 설치된 게 뭐냐 이거죠. 오늘 날짜부로 아크로벳 리더가 설치된 거라고 써 있는데 사실은 아크로벳은 설치한 지 오래됐을 거예요. 근데 업데이트가 된 거겠지. 오늘 날짜로. 예. 어제 크롬도 업데이트가 됐나 봐요. 플래시 플레이어도 어제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알집이란 프로그램도 여기 깔려 있네. 알집. 근데 알집은 이 단체에선 못 쓰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교육기관이잖아요. 가정이 아니라. 가정에서 알집 못 써요. 예, 이거 이제 제거할 거고요. 제거하는 거는 보시다시피 어떻게 했어요, 제가요? 요 RC도 쓰시면 안 돼요. R송도 쓰면 안 돼. 이거는 설치할 때 보면은 가정에서는 개인은 상관없지만 단체나 교육기관에서는 구매해서 사용해 주세요라고 돼 있어요, 약관이. 예. 이거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거. 아니면 더블 클릭해도 돼요. 더블 클릭해도 제거가 돼. 다 몰아서 제거하는 중입니다. 자, 요것도 오른쪽 눌러서 제거. 이렇게 제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있어요. 무조건 다 제거하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우리 한글 2010 있잖아요, 한글 2010.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라는 거 있어요.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거는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좀 다르죠. 아까 제거만 있었잖아요. 변경도 있어. 한글 2010 같은 경우도 제거 변경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간단한 프로그램 같은 거, 간단하게 곰플레어 같은 거 이런 거는 설치하는 게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엑셀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같은 거, 오피스 같은 경우는요. 그 안에 구성이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능을 빼놓고 설치할 수도 있고 다 설치할 수도 있고 이거 설치할 때 보세요. 뭐가 설치가 덜 된 게 있네. 이게 회색은 설치가 덜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보시면은 뭔가가 지금 설치가 덜 된 것 같아. 그럼 여기 눌러가지고 요거 제일 위에 거를 클릭해서 모두 실행 그러면 하얗게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능이 더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누르면 이제 계속 추가된 기능이 마저 설치가 되는 거지. 한글도 마찬가지거든요. 간단한 프로그램들은 그냥 설치하고 말아버리는데 뭐 알집 뭐 이런 거라든지 또 아니면은 뭐 V3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설치가 돼요. 근데 복잡한 프로그램들은 제거를 할 거냐 아니면 기능을 어떤 걸 넣을 거냐 불필요한 기능을 뺄 거냐 이런 거 그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다 됐대요. 선생님이 그런 거 마이크로소프트 2010 같은 경우 예. 2007이 깔려 있거든요. 2007이 깔려 있을 때 2010을 설치하려 그러면 업그레이드 할 겁니까? 물어봐요. 업그레이드 한다는 얘기는 2007을 삭제하고 2010으로 갈아치우겠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2007 안 써요. 이제 공공기관도 안 쓰고 시험에서도 2007은 안 쓰거든요. 윈도우가 7이라도 까는 상관없어요. 윈도우 10에서도 2010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오피스 2012, 엑셀, 파워포인트, 액세스, 아웃룩, 퍼블리셔 굉장히 많은 게 이 안에 같이 설치되는 거예요. 깔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는 이런 프로그램이
지금은 오래된 버전이니까 인터넷상에서 많이 보급돼 있거든요. 야매로. 이제 그거를 설치하시면 윈도우 10도 다 돌아가요. 근데 이제 엑셀 2007 같은 경우는 윈도우 10에선 설치가 안 돼요. 엑셀 2007은 2007 버전은 오래된 거라서 안 되더라고. 지금 여기 보니까는 고모디오 이런 것도 있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알툴바도 있고요. 알툴즈 업데이트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는 다 제거할게요. 왜냐면 알툴을 우리가 안 쓸 거니까. 알툴바도 제가 제거할 겁니다. 그러면 왜 제거했느냐 어쩌고 저쩌고 에이, 대꾸하기 싫어. 예.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예. 팝플레이어 이거 이제 동영상 재생하는 건 상관없고요. 그렇죠? 예. 나머지는 이상 없이 다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기 클립다운은 제가 수업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뭐 지울 의미는 없는 거고요. 요거는 제가 지금 설치해서 수업하는 프로그램들이고, 예. 요거는 돈 내고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에요. V3 라이트가 아니라 이거는 기업용 단체에서 쓰는 거죠. 우리 센터에서 구매해서 쓰는 것들. 프로그램 제거는 단순해요. 해당 프로그램을 보고 더블 클릭하면 제거가 돼요. 그런데 주의하실 거는 뭔지는 알고 제거해야지. 제어판 가서 프로그램 가서 제거 들어가도 되고, 하여튼 처음부터 프로그램 제거 들어가도 되는데, 아도비 에어가 뭔지를 알아야 제거할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옆에 회사를 보니까 아도비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래. 포토샵 만든 회사 아도비. 믿을만 하지 않아요? 그렇죠. 또 여기 보면 애플에서 만든 거. 이건 애플.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고, 그 다음에 애플이고, 네이버고, 인텔이고, 한컴이고, 카카오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리얼텍이 또 있어요. 리얼텍은 뭐냐면은요, 여기 리얼텍 있잖아요. 리얼텍은 우리 컴퓨터 안에, 메인보드 안에 인터넷 하는 장치가 연결되어 있고 사운드 장치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스피커 꽂고 이어폰 꽂는 자리 있잖아요. 그거를 만든 회사가 리얼텍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 안 들려요. 사운드 장치를 제거하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은 왜 게시자가 표시가 안 돼 있는 게 있어요? 엑스큐어. 게시자가 이렇게 안 돼 있는 것도 있죠. 그럼 누군지 모르잖아 이거. 누가 만든 건지 모르죠. 그렇죠. 그럼 이거를 Secure Express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럼 이거 인터넷상에 물어봐야지. 인터넷 띄워놓고 이렇게 인터넷 띄워놓고 여기다 창 하나 만들어서 XECURE EXPRESS I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검색해 보면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익스프레스라는 거 이게 뭘까요? 라는 거죠. 진심 빌어먹을 프로그램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은 금융에 대한 보안 프로그램이에요. 보안 프로그램.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모르고 제가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제거하면은 2018년도 12월 5일 거잖아.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얘를 모르고 제가 제거를 했어요. 제거됐잖아 지금. 그럼 뭐 소리가 안 들리는 건 아니고 인터넷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금융 업무에 들어가는데 얘가 제거가 됐으니까 다시 설치하세요. 그럼 그때 설치하시면 돼요. 선생님 거기는 또 어떤 분은 크기가 표시가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크기요. 그렇죠. 게시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뭐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게 드라이버라고 돼 있잖아요. 드라이버. 여기 오디오 드라이버, 우리말로 드라이버라고 돼 있는데 드라이버라는 말이 뭐냐면 하드웨어를 작동시켜주는 프로그램을 드라이버라 그래요. 우리가 한글 2010 그러면 단순한 소프트웨어잖아요. 근데 프린터 있잖아요. 프린터를 작동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프린터 드라이버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드라이버를 제거하면, 이런 드라이버를 제거하면 이 장치가 작동이 안 되지.
프린터 드라이버를 제거하면 프린터가 작동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마구제비로 제거하면 안 되겠지. 예. 잘 되던 게 어느 날 갑자기 인터넷이 안 될 수도 있고 소리가 안 날 수도 있고 프린터가 작동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건 주의하셔야 되겠지.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컴활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 공부하는 자료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굳이 우리가 건들 필요가 없죠. 남의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거는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기를 한번 가볼게요. 제가 알툴 사이트라는 데로 한번 가볼게요. 알툴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면 그 알집, 알씨, 알약 이런 거를 이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알집을 설치하려고 그래. 알집. 제가 설치하고 다시 제거하겠지만은 자, 알집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화면 밑으로 뭐가 다운로드가 돼요. 여기 지금 다운로드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알집이 다운로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또 이래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상에서는 달라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이 프로그램 상에서는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은 알집을 제가 설치하려고 클릭하잖아요. 그럼 화면 밑에 뜨죠? 열기, 저장, 실행, 저장, 취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설치 프로그램이니까 실행 프로그램이니까 그냥 실행하겠습니까? 아니면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두고두고 다음에 또 써먹을 겁니까? 이런 뜻인데 얘는 실행하면 돼요. 실행하면 일회성인가요? 일회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설치를 하는 거니까 한 번만 일회성으로 실행해놔도 설치가 돼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면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에 뭐 컴퓨터 환경을 검사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걸 실행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때만 한번 사용하고 마는 거지. 다음에 또 사용하려면 또 다운로드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고두고 계속 사용할 거라면 저장을 하시는 거고 한 번만은 쓰실 거라면 실행하는 거고. 근데 이게 실행 파일이니까 그런데 데이터를 열면 열기, 저장, 취소로 나와요. 열기는 일회성이죠. 저장은 두고두고 쓰겠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크롬 브라우저는 안 그래요. 크롬은 무조건 저장을 해요. 무조건 저장을 해요. 근데 어디에 저장이 되느냐? 내 컴퓨터에 가보시면은 다운로드란 폴더가 있잖아요. 다운로드란 폴더. 여기에 저장이 돼요. 여기 있네 지금. 5월 16일 오늘 받은 거 맞네. 예. 아니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클릭해가지고요 폴더 열기 누르면 알아서 그 폴더가 탁 열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거네요 라고 알려주거든. 또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저장 그러면 저장이 이제 되고 나면 폴더 열기라고 떠. 이렇게 폴더 열기 누르면 여기 있네요 하고 알려주거든. 그러니까 뭐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뭐를 해도 상관없어요. 자 이제 얘를 클릭하게 되면은 실행을 하겠지.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얘는 공짜죠? 가정에서는 공짜야. 가정에서는 여기에 보면은 알캡처 이상 3개 제품이 하나예요. 알송, 알툴바, 알캡처 이상 3개 제품이 하나는 개인 사용자는 물론 기업 어디든지 다 사용할 수 있대. 알송. 근데 알집, 알씨, 알집 이거 압축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개인은 사용하는데 비영리 목적의 개인의 경우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고 단체 같은 경우는 안 된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알집이 우리 센터에 깔려 있으면 불법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예요. 예. 하여튼 이제 동의를 하고 설치를 하는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보세요 밑에. 얘도 설치할 거니 안 할 거야. 얘도 설치할 거니 안 할 거야. 알투바는 깔아도 돼요. 근데 안 할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설치 시작이라고 있잖아요. 이거 모르고 설치 시작을 누르게 되면은 또 물어봐. 이렇게 이런 거 위메프 제휴 서비스 인터넷을 실행하면 네이버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와야 되는데 줌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먼저 나오게 하겠대.
그러니까는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바탕화면 아이콘을 만들던 안 만들던 이런 게 나오고 밑으로 가보면 줌 이런 거 안 하고 알캡처 이것도 안 하고 다 안 해야 돼. 나머지는 하더라도 이건 안 해야 돼. 이거를 모르고 설치하니까 어떻게 돼요? 막 여러 개가 한꺼번에 깔리는 거죠. 이것도 깔리고 저것도 깔리고 그리고 광고창도 막 디립다 나와버리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보세요. 또 X도 없잖아. X도 닫기 단추가 없잖아요. 확인 눌러야 되는데 체크돼 있잖아. 알통도 설치할 거냐? 근데 확인 누르면 어떻게 돼? 알통도 같이 또 설치된단 말이야. 그럼 빼줘야지 얘는. 얘는 설치 안 할 거야 하고 확인을 눌러야만이 요거만 단독적으로 설치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무료를 제공해주는 회사들은 자기네 기업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라고 자꾸만 이렇게 꼬드겨요. 나는 필요 없는데 그러면 내가 그 중에서 안 하겠습니다 하고 하면 되는데 일반 초급자들은 잘 모르니까 오케바리 그냥 다음 누른단 말이야. 확인 누르고.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 막 죄다 깔리는 거지. 그러나 알송이나 알집이나 곰플레어나 네이버나 다음은 카카오는 믿을만 하니까 뭐 깔리더라도 해는 없는데 다른 인터넷에서 공짜로 주는 것도 다 이러거든요. 거기는 광고뿐만 아니라 엉망진창이 돼요. 내 컴퓨터가 막. 그러니까는 이제 설치를 했는데 자 뭔지 몰라도 설치를 해놨더니 뭐 어쩔 때는 이제 껐다 켜야 될 때도 있잖아요. 다음날 이제 껐다 켰단 말이야. 그랬더니 인터넷 들어갔더니 막 광고가 쏟아지고 난리가 아니야.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다시 제어판 가는 거예요. 제어판 가서 프로그램 제거에 가서 얘를 날짜 순으로 봐야지. 날짜 순으로. 가장 최근에 설치된 게 뭐냐를 봐야 돼. 얘가 지금 이제 우리는 이걸 제거하려고 한 거고요. 이거 제거하려고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쭉 깔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모르는 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인터넷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물어보셔가지고 불필요한 거라면 제거를 하셔야죠. 잘 모르시면 요거를 스마트폰으로 착각착각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저는 보면 아니까 많이 해봐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는. 그러니까 알집은 제가 제거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기 가시면 설치된 프로그램 목록에 가시면은 여기에 뭐 곰플레이어, 뭐 곰오디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제거하면 얘가 또 제거가 되기도 하는데 우리는 알툴즈 이거죠. 알툴즈 이거 얘는 통째로 삭제해 버릴 겁니다. 알툴은 어차피 안 쓸 거니까. 예.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솔직히 모르면 막 드립다. 이건 또 뭐야? 오휴, 많이 강의를 해놓으셨네. 스크래치 강좌에 관한 교재들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거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설치하는 게 아니라 화면을 잘 보셔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공포심이 생기는 거야. 뭐를 설치하고 싶어도 겁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업데이트는 하셔야 돼. 윈도우즈 업데이트 하셔야 되고 한컴 업데이트 하셔야 되고 다 하셔야 된다고. 스마트폰도 업데이트를 하셔야 된다고. 스마트폰도 안드로이드 업데이트라고 뜬단 말이에요. 어? 잘못되는 경우가 없던데? 아이, 누가 또 어디서 그런 유언비어를 날포했나 보다. 기능이 향상되는 것 때문에 그러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와이프도 그래요. 아니 왜 스마트폰 업데이트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거 꼭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그러더라고. 해야 좋아지는 거 아니냐. 개발자들이 기업에서 주거라고 만들어서 좋게 만들어서 주는 건데 이걸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그러게 할까? 또 이러더라고. 그렇죠. 첫째는 그거야. 내가 뭐를 했는데
업데이트가 되고 나니까 인터페이스라 그러죠. 작동 방법이 좀 달라지는 게 최근에 업데이트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스마트폰 목록을 이렇게 이제 앱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화면을 걷어버리면 앱 목록이 바로 뜨거든. 예전에는 앱 목록을 별도로 눌러야만 떴는데 그냥 화면을 위아래로 훑으면 앱 목록이 바뀐단 말이에요. 해보세요. 여기 앱이 이렇게 깔려 있잖아요. 앱이 깔려 있는데 화면에 얘를 화면을 그냥 내려보세요. 올리고 그러면 스마트폰 앱 목록이 뜨나? 그러면 옛날 버전이야.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갤럭시 S3, 갤럭시 S4 옛날 모델들이잖아요. 얘네들은 업데이트 안 해줘요. 그건 옛날 그대로 쓰는 거야. 그 다음에 갤럭시 S10 새로 나온 거 있잖아요. 5G 모델 이런 것도 매장에 가서 샀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집에 가시면 업데이트 꼭 한번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업데이트가 중간에 한번 있었어요 그러더라고. 최근에 나온 제품인데도 업데이트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쓰는 핸드폰은 신상은 아니잖아. 1년 2년씩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업데이트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좋은 환경으로 바뀌는 거죠. 좋은 환경으로. 예. 사이드 싱크라는 걸 제가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요거는 좀 특이한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스마트폰을 연결했잖아요. USB 케이블로. 제가 그러면 이제 요거 사이드 싱크라는 걸 설치해서 근데 이제 PC도 설치해야 되고 스마트폰도 둘 다 설치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에서 여기 있네 여기 얘를 연결한 걸 뺐어. 이렇게 분리하고 제시도 마저 설치가 되고 제가 설치를 하고 나서 꽂아주라는 거지 꽂혀 있는 상태에서는 설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얘가 알려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야지 뭐. 예. 개발한 사람이 잘하니까 개발한 사람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예.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지. 맞아. 그런데 이런 사이드 싱크는 아무나 설치하는 게 아무나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가정에선 잘 설치를 안 하고 직장이나 우리 강의하는 사람들은 스마트폰 화면을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손에 들어서 그러면 멀리서 안 보이잖아요. 컴퓨터 화면으로 보여드려 편하잖아. 이렇게 연동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또 직장에서는 근무 시간에 핸드폰 꺼내 들고 이렇게 쳐다보면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 회사 출근해 갖고 핸드폰 노닥거린다고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카톡도 PC 버전이 있어서 컴퓨터에다 카톡 깔아가지고 그거로 대화하잖아요. 자기 동료들하고도. 마찬가지 얘도 그런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쟤를 여기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얘를 연결했어요. 또 뭐 이렇게 나왔다. 새로운 버전이 업데이트가 됐대. 그럼 또 업데이트 하래. 그럼 해줘야 돼. 업데이트를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돼. 안 해주면 안 돌아가기도 하고 또 업데이트를 하니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업데이트 양이 많네요. 그렇죠? 오케이. 갤럭시 S9 이후 출시되는 디바이스에선 지원이 중단된대.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갤럭시 S10 여기에는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저는 아주 옛날 거니까 이제 옛날 게 아니라 보급형이니까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핸드폰을 연결했어요. 연결했고 데이터 접근 허용하겠느냐 물어보네. 핸드폰에. 그러면 여기선 제가 핸드폰에 허용을 하겠다라고 떠야 그리고 똑같이 시작 눌러서 얘를 실행했죠. 그렇죠? 와이파이도 연결이 됐죠. 여기 북부. 그 다음에 사이드 싱크. 핸드폰에서도 얘를 실행해 줘야 돼. 핸드폰에서. 그럼 똑같은 화면이 뜨거든요. 이렇게. 자, 연결되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연결됐단 말이야. 이렇게 떴어. 제 핸드폰 보이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거는 요게 제 핸드폰이죠. 그럼 이제 이거로 이렇게 이제 되돌아가서 보세요. 이렇게. 여기서 정리하기 이게 제 핸드폰이에요. 이게 제 핸드폰 화면이라고. 정리하기 편하겠네요. 뭐 지우고 그림 같은 거 삭제하고. 근데 솔직히 핸드폰 안에서 핸드폰 가지고 작업할 때는 핸드폰으로 딱딱딱 눌러가면서 빨리빨리 제거하는 게 수월해. 솔직히. 예. 그런데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하나예요. 제 핸드폰 내용을 모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화면에. 그러니까 띄워드리는 것 뿐이지. 그런 용도로 쓰는 거지. 예. 핸드폰으로 작업할 때는 핸드폰이 제일 좋더라고. 아니 근데 갤러리 같은 거 사진 같은 거 막 맞아요. 많이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요. 이걸 일일이 핸드폰을 봐야 해서 하나 얘도 보세요. 얘도 보시면 여기 갤러리에 들어가서 똑같이 이제 카메라에 들어가서 화면에 이제 불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클릭하고 또 뭐 이렇게 클릭하면 요 밑에 있는 거를 위해서 삭제하거나 이런 게 기능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핸드폰은 그냥 손으로 하는 게 편하겠더라고. 저는 해보니까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니까 대신에 화면이 크게 나오고 그리고 이런 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문자 보낼 때 문자 메시지 보낼 때 작성을 누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이제 메시지 입력할 때 컴퓨터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키보드로 안 들어가네. 잠깐만. 여기에 이거는 선택이 가능한데 키보드로 작업이 안 된다. 받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중에서 고르는 거는 이제 여기서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근데 마우스로 들어가는 것도 귀찮네. 그냥 손으로. 예. 근데 핸드폰을 만지면은요, 요 화면이 정지돼요. 제가 핸드폰을 이제 핸드폰에서 작업을 하려고 핸드폰을 키잖아요. 이렇게 작동시켰잖아요. 그러면 얘가 멈춰버리는 거야. 예, 그러면 이제 이 화면, PC 화면에서 누르면 핸드폰이 또 멈추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작동이 안 되게끔 막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는 뭐 때문에 보여드린 거냐면 제 화면에서 이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저런 거 찾아보세요 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이드 싱크가. 예. 자, 프로그램 제거하는 거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중하게 설치하고 그리고 설치할 때 나오는 메시지들 잘 확인하고 무작정 설치하시면 안 돼. 신중하게 설치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냥 모르고 설치 다음 눌러버리니까 막 이상한 것도 설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그냥 광고창 같은 거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악성 코드가 감염되면 어떻게 돼? 문제가 크죠. 굉장히 그런 것만. 자, 이제 오늘 수업은 뭐냐면은요. 클라우드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스마트 오피스라고 하는 건데 스마트 오피스인데 여러분들은 캘린더를 쓰세요? 그냥 달력 기능 말고 일정을 입력해서 쓰는 거. 일정. 핸드폰에서는 많이 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제 일정. 이게 제 일정이에요. 5월달 일정, 6월달 일정 뭐 이런 거. 여기 6월달 일정도 보이죠? 예. 그러니까 오늘 일정이 이거란 말이에요. 16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16일 일정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기간이고 자 이거 아직 안 했다. 그 다음에 우리 수업이죠 지금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도 여기 수업이고 이제 야간에는 이제 은평으로 가서 수업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클릭해 보면 지금 11시 정도 됐잖아요. 시간이 이렇게 걸려 있네. 이걸 눌러 보면은 제가 여기다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 설명해 놓은 게 있어. 강의 일정, 강의 내용을 저도 집에서 이제 올 때 여기서 올 때 강의실로 센터로 올 때 핸드폰 한번 들춰보거든요. 그럼 이제 오늘 수업이 7주차니까 어디 가서 7주차
드래그 할 때. 칩사 여기잖아. 스마트 오피스.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머릿속에 한번 떠올리고 오겠지. 어제 전날 또 한번 보고. 그럴 때 쓰는 거지, 그럴 때.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서 또 전체적인 거를 또 보고. 선생님 그리고 아까 데이터 수업 강의표를 거기다가 어떻게 집어넣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거 캘린더 기능을 활용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캘린더. 예, 이거를 이제 해보려 그래요. 구글 캘린더는 설치만 하시면 돼요. 앱을 까시면 된다고, 앱을. 근데 네이버 캘린더를 쓰실지 구글 캘린더를 쓰실지를 먼저 선정하시고, 구글도 쓰고 네이버도 쓰려면 버겁지. 똑같은 일정을 두 번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구글 캘린더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네이버 캘린더는 우리나라에서 만들다 보니까 좋은 게 뭐냐, 음력 기능도 들어가요. 음력 기능.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생신 이런 거 있잖아. 집안에 제사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구글 캘린더에는 음력으로 안 들어가거든요. 구글 음력이 안 들어가니까 저는 뭐를 깔아놨냐면 이걸 깔아놨어요. 이거 뭐야, 이게 음력 캘린더거든요. 오늘 5월 16일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5월 5일 날 4월 1일 날 이렇게 뭐 파란색 줄 쳐져 있죠? 저희 아버님 생신이거든요. 4월 1일 음력으로. 이 음력 날짜가 보이잖아, 밑에.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네이버 캘린더는 별도로 안 깔아도 음력이 지원이 되니까 편하고. 그럼 일단 구글 캘린더하고 네이버 캘린더를 한번 연습은 해봐야죠. 그래야 거기다가 앱을 깔던 말던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여러분 인터넷 실행하셔서 구글로 접속해 보실래? 구글? 여기다가 google.com 하고 쳐보세요. google.com 주소창에다가 구글, 그러니까 구글이라고 쓰시면 되지. 우리말로 구글 이렇게. 그러면 여기 구글이 뜨잖아. 이렇게 구글로 들어오시면 돼요. 이렇게 로그인 해보세요. 구글. 구글에 접속하면 이렇게 자기 이름이나 얼굴이 떠요. 그리고 네이버도 접속하세요. 네이버에도 접속해 놓으세요. 예. 네이버도 접속해 놓으세요. 네이버, 구글. 보시면 지금 구글하고 네이버하고 두 개를 열어놨잖아요. 구글하고 네이버를 열어놨는데,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구글에는 자 보세요. 네이버로 우리가 접속하면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되게 뭐가 많죠. 구글은요 깔끔해요. 깔끔해. 그런데 어딜 보시냐면 여기 보면 점 9개 보이세요? 점 9개. 얘를 클릭하는 게 메뉴야. 얘를 눌러보시면 뭐 할 겁니까? 물어봐. 유튜브 할 겁니까? 지도 검색할 겁니까? 뉴스로 갈 겁니까? 캘린더로 갈 거죠? 캘린더 클릭. 캘린더 클릭. 알림 표시 이런 거 허용하겠냐 하는 거는 뭐 허용을 하든 차단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닫으세요. 모르시면 닫는 게 제일 좋아. 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일정을 이렇게 쭉 넣어놨어. 이거 빼야 되겠다. 일정이 없어졌으니까. 오케이. 자, 일정이 쭉 들어가 있죠. 이렇게 일정이
딱 들어가 있어요. 누구 생일이다. 뭐 여기 보니까는 지방 동시지방 선거일 내년 4월달에 국회의원 선거 하나요? 석가탄신일, 식목일, 그다음에 어린이날, 뭐 이렇게 어버이날 다 보이네요. 그렇죠? 오늘 그럼 오늘 날짜가 보여요. 저는 미리 다 등록해놨어요. 자, 네이버는 어디로 가시냐면은 더보기라고 하는 메뉴를 누르셔가지고 여기에 캘린더를 찾아보세요. 캘린더 여기 있다. 캘린더. 가나다 순회에서 캘린더. 그럼 요렇게 뜰 거라 요렇게. 이거는 네이버고 이거는 구글 캘린더고. 일단 이렇게 열어놓으시고 나서 잠깐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캘린더가 있잖아요. 네이버 캘린더에 가보면 기본 캘린더가 있어요. 기본 캘린더. 이 기본 캘린더를 클릭해가지고 여기다 글 쓰는 게 아니라 더하기 하나 눌러서 캘린더 하나 만드세요. 내 캘린더. 내 캘린더는 나만 쓰는 거죠. 공유 캘린더는 뭐야? 제 일정, 강의 일정 같은 거는 저만 아는 게 아니라 가족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공유 캘린더. 그러면 내 캘린더 하나 만들고 공유 캘린더 하나 여기 이제 내 캘린더라고 이름이 돼 있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강의 일정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쓸 거란 말이에요. 일정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나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더하기 눌러가지고 내 캘린더 이정민 일정 이런 식으로 캘린더 하나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공유는 공유대로 보이고 그렇죠? 공유는 공유대로 보이고 공부 일정하고 저장하는 거예요? 저장을 해야 캘린더를 만드는 거니까. 그런데 가족이 볼 거는 가족 일정 그러니까는 강의 일정이라고 하는 거는 저만 쓰는 게 아니라 제가 강의 일정을 넣어놓으면 우리 가족들도 공유를 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유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만든 거지. 그 다음에 저의 개인적인 일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공부하는 일정이라든지 시험 보는 일정이 같은 거는 저 개인적인 일정이니까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정민 훈장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제 개인적인 일정이고 공유 캘린더라고 여기 뭐 여기 어디 갔어? 뭐 하나 빼먹은 것 같다? 뭘 빼먹었대? 강의 일정. 강의 일정 여기 있다. 그렇죠? 강의 일정 여기 있네. 삭제하고 싶으시면 여기 톱니바퀴 그림 눌러가지고 여기는 일정 중에서 강의 일정 뭐 폐쇄 그럼 폐쇄가 되고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죠. 공유는 이제 공유하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이제 그 사람 전자우편 주소를 핸드폰 번호를 등록을 시키면 그 사람도 내 거를 볼 수가 있겠지. 예.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기본 캘린더는 건들지 마세요. 기본 캘린더를 클릭해서 여기다 글 쓰지 마시고 왜냐면 불편해요 이거. 그러니까 자기 캘린더를 하나 다 별도로 만들어서 요 캘린더를 클릭하면 글자가 이렇게 굵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클릭해 놓고 이제 여기다가 날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날짜에다가 만약에 다음 주 20일서부터 쭉 뭐 출장 이렇게 만약에 하나 만들고 싶어. 여기다 클릭해 가지고 출장 예를 들어서 부산 출장을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일시는 5월 20일서부터 어디까지냐면 5월 24일까지야. 이렇게 쭉 쓰시면 되지. 네,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연습하는 거니까. 그 저장을 누르시면 이렇게 출장 가는 거라고 딱 표시가 되어 있다. 다시 고치고 싶으면 클릭해서 얘를 삭제할 수도 있고 다시 클릭해 가지고 부산 출장인데 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아니라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출장이잖아요.
그러면 종일 클릭하면 되지. 종일. 언제까지? 오늘 하루가 아니라 5월 24일까지 이렇게. 종일을 안 해놓으면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인데 출장이라고 하는 게 그 하루 종일 출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설명도 쓰겠지. 이번 부산 출장 내용은 뭐냐?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바이어들 만나고 이런 내용으로 출장 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 저장해 놓으시면 잠깐만요. 5월 24일까지 이렇게 부산 출장 들어갔잖아. 그리고 이번 주 내일은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교육받는다고 한번 만들어 보자. 여기다 클릭해 가지고 교육 참여 이렇게 이제 썼단 말이야. 근데 내일은 아침 9시부터 몇 시까지냐면 오후 1시까지야. 이런 식으로 시간을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9시부터 교육 참여라고 뜨지. 이렇게 시간이. 여기 있는 색깔도 우리가 바꿀 수는 있어요. 색깔도 바꿀 수 있어. 빨간색 그럼 빨간색으로 바뀌어. 이렇게 빨갛게 바뀌어. 클릭해가지고 뭐 이런 녹색 그러면 어떻게 된다? 녹색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는 매주 목요일마다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4월 4일서부터 계속 공부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4월 4일서부터 여기다가 PC 관리 교육.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아침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거든. 근데 반복되잖아. 반복이라고 써 있잖아요. 옆에 가서 매주 목요일마다 하는데 매주 목요일마다 하고 언제까지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 무한 반복은 아니죠? 날짜가 있잖아요. 여기 날짜를 만약에 클릭해 가지고 우리가 6월 20일까지죠. 그렇죠? 6월 20일까지 이렇게 그래서 설정을 누르면 그리고 저장을 누르면 매주 목요일마다 PC 관리 교육이라고 이렇게 딱 떠. 근데 다음 주는 출장 가니까 참여 못 하잖아요. 그럼 여기 23일 날짜에 해당하는 PC 관리 교육은 참여를 못 하니까 클릭해서 삭제를 해야지. 근데 보세요. 얘를 삭제하게 되면은 요 과정만 삭제하면 되죠. 요 일정만. 전체 삭제하면 안 되지. 이 이후로부터 모든 일정 삭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일정만 삭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것만 삭제. 그러면 요 날은 빠지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구글 캘린더도요. 구글 캘린더도 여기 가셔가지고 캘린더를 하나 만드세요. 이거는 다른 캘린더를 불러오는 기능이고요. 여기 새 캘린더 만들기 있잖아. 더하기 표시 눌러가지고 새 캘린더를 만들기 해서 여기다 캘린더 이름을 쓰겠지. 예를 들어서 연습. 그래서 캘린더를 하나 만들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돌아가면 연습이란 캘린더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얘는 사용법이 약간 달라요. 네이버는 캘린더를 클릭해가지고 여기다 클릭해서 쓰면 그 해당 캘린더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이정민 훈장 캘린더를 클릭하고 왔잖아. 근데 아니야. 공유 캘린더로 가야 돼. 공유 캘린더로 바꿔도 되지.
처음부터 공유 캘린더를 클릭하고 와서 글을 쓴 게 아니라 이정민 훈장 캘린더를 클릭해서 글을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지. 그럼 여기 가서 다른 캘린더로 갈 겁니다 라고 지정해 주시고 써도 돼요.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구글 캘린더는 약간 다른 게 뭐냐면 내가 일정을 입력을 할 거 아닙니까? 내 일정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 기본이냐 연습이냐 여기서 캘린더를 마저 선택을 하셔야 돼. 네이버랑 약간 달라요. 캘린더를 처음에 지정해 줄 때. 네이버는 캘린더를 지정하고 글을 쓰면 그 캘린더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그 캘린더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이 캘린더를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캘린더를 볼 거냐 말 거냐만 보는 거지. 캘린더를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캘린더 일정을 내가 여기서 볼 거냐 이거 이렇게. 이 캘린더 일정을 보니까 화면이 좁아가지고 안 보는 것 뿐이란 말이야. 글 쓰는 거는 그냥 클릭해가지고 어느 캘린더에다 만들 건지를 여러분이 정하시면 돼요. 이게 강의 일정, 저의 강의 일정에 관한 내용인지 아니면 저의 개인적인 일정인지 아니면 저희 집안 일정인지 우리 큰애, 작은애, 와이프 이렇게 해가지고 약자를 써가지고 여기 연습 일정인지 그거다 쓰면 되지. 예를 들어서 부산 출장 언제부터 언제까지 5월 20서부터 5월 20일서부터 5월 24일까지 이런 식으로 쓰면 부산 출장이라고 쭉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똑같아요. 얘도 네이버 툴바가 아니 네이버 캘린더가 편한 건 있어요. 예, 근데 이 캘린더는요 처음에 MS가 만들었어요. 아웃룩이라는 프로그램상을 만들었다가 구글이 이거를 온라인 상으로 풀었어요. 그랬더니 네이버가 이거를 뺏겨서 쓰고 있는 거예요. 네이버는 우리나라 거다 보니까 음력 환산이 되기 때문에 음력으로 지정할 수가 있어서 자 보세요. 제가 6월 1일 생일이란 말이야. 음력 여기 있네. 여기 여기다가 생일 양력이 아니라 음력이야. 음력 이 날짜를 지금 잠깐만 음력 날짜로 제가 보는 거죠. 그렇죠? 음력 날짜로 6월 1일 음력 6월 이렇게 되더라? 아니다. 양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잠깐만 다시 볼게요. 음력 6월 1일이 7월 3일이죠. 그렇죠? 예. 생일. 그래서 이거를 뭐로 음력으로 바꿔놓고 반복하겠죠? 무한반복이죠? 무한반복이잖아. 하루 생일이니까 무한반복할 거 아닙니까? 제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만 예, 무한반복. 윤달인 사람 윤달이라고 체크하면 되고 저는 윤달이 아니니까 안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 놓고 나서 저장을 누르면 아이씨 왜 7월 3일로 갔어. 잘못 갔네. 잘못 갔어. 6월 1일이 지금 요 날짜죠. 요 날짜야. 요 날짜 지금 잘못 들어갔는데 이를 옮기면 돼. 이렇게 옮기면 이렇게 옮겨가요. 얘도 그래요. 얘도 옮기면 이렇게 쓱 옮기면 얘도 옮겨가요. 이렇게 날짜 올려갑니다. 그러면 음력 6월 1일이니까 음력 6월 1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제가 2020년 6월 1일이 어디로 갔어? 여긴데? 이 시작을 봐라. 요건데 요거 다시 상세 정보에 들어가서 반복 전체 수정 종일 윤달 그게 안 나왔다. 에이 삭제
다시 가서 삭제를 다시 해볼게요. 음력으로 6월 1일이고 반복에 가서 무한반복 음력 6월 1일 맞죠? 매년마다 6월 1일이죠. 그렇죠? 여기다가 매년마다 6월 1일이죠. 그렇죠? 음력으로 저장. 그러면 다음 연도에 가서도 어디로 팔아먹었어? 6월 1일이 아 여기 있다. 나왔네. 6월 1일. 그러니까 2021년 가면 나왔네. 6월 1일. 그렇죠? 이게 6월 1일 맞아요? 7월 3일인데? 아이 거지같이 돌아가네. 아 여기 나왔네. 6월 1일. 6월 1일 맞네. 그렇지. 여기가 좀 어색하게 움직이는데 예. 그러면 이제 2022년도 왜 생일이 두 번이야? 아 아까 7월 3일 들어간 거 그것 때문에 들었구나. 자 그러면 2023년 같은 경우에도 6월 1일이 있죠. 그렇죠. 매년 생일 이렇게 뜨는 거지. 매년마다 음력이 바뀌니까. 예. 음력이니까. 그러니까 제사라든지 어르신들 생신들은 음력을 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구글 캘린더는 그 기능이 없으니까 그게 불편한 거지. 예. 마찬가지 여기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일정을 만들어 쓰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PC에서 입력을 해서 PC에서 관리를 하는 거로 끝나면 안 되고 앱을 깔아야지. 앱을 여기다가 이렇게 캘린더별로 날짜를 만들어서 캘린더가 여러 개. 그러니까 제가 저 강의 일정 따로 캘린더 만들고 저희 개인적인 일정 따로 만들고 가족 일정 따로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몰아서 한꺼번에 내 개인 일정하고 뭐 공동 일정하고 다 한꺼번에 넣어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야 이 자격증 일정 같은 경우는 공유를 할 거고 저 개인 일정은 공유할 건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들하고만 공유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려고 일정을 다 만들어 놓고 캘린더별로 만드는 거죠. 여기도 저희 개인적인 일정이 있고 강 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강 일정도 하나 더 캘린더를 만들어야지. 캘린더를 하나 더 만들어야 돼. 더하기 눌러서 강의 캘린더 따로 만들고 저 개인 일정 캘린더 따로 만들고 가족 일정 캘린더 따로 만들어야 되고 또 자녀들도 행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은 제가 잘 안 하지만 예전에 애들 학교 다닐 때는 학과 시간표 있잖아. 시간표. 그 학사 일정에 맞춰서 시간표도 다 제가 입력했었어요. 그러면 오늘이 이제 목요일이니까 목요일 날은 무슨 수업을 듣는지 이런 거 다 입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같이 공유를 했던 거죠. 그럼 오늘 무슨 공부하냐? 안 물어봐도 되죠. 시간표 다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얘를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보시려면 뭐를 해야 된다? 구글에 있는 이 캘린더라는 앱을 깔아 놓으셔야 돼. 이 캘린더 앱 깔아보세요. 네이버 캘린더를 한번 깔아볼게요. 여러분 네이버 캘린더 어떻게 깔아요? 앱 깔 때 스마트폰에 가서 여기 가면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까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까 구글 같은 경우에는 요 점점점 눌러가지고 여기 플레이 스토어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서 제가 네이버 그럼 네이버에 관련된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더보기 눌러보면 네이버 메모, 네이버 뭐가 여기 있다. 네이버 캘린더. 얘를 제가 설치해 볼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거 PC에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얘가 핸드폰으로 오게끔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보면 설치되어 있는데, 자, 얘를 눌러 가지고요. 자, 먼저 제 본인 인증을 받아야 되겠죠? 자, 이제 얘를 설치해 보면은요. 자, 요건 제 태블릿입니다. 이건 제 태블릿이고, 요게 지금 제 핸드폰인데, 여기다가 설치하라는 명령을 누르면은요, 원격으로 설치가 돼요. 제 핸드폰에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어디 갈까? 설치가 되면 이제 화면에 뜨겠죠? 여기 뜰 거라. 좀 기다려 보시면. 핸드폰에서 지금 뭔가가 설치되는 것들이 있으면은요, 거기 자동으로 설치가 돼서 스마트폰으로 와요. PC 창에서 로그인을 했잖아요. 우리가 로그인을 해서 여기서 설치를 하면은 내 핸드폰으로 깔린다고. 그러니까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이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직접 여기서 설치하셔도 되고, 여기 플레이스토어 여기 깔렸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깔렸잖아요. 굳이 이 핸드폰에서 저는 잘 안 해요. 설치할 때. 밖에 나가서 설치할 때는 핸드폰으로 설치하지만, 집에서 설치할 때는 이 PC상에서 그냥 다 작업을 해요. 그럼 PC로 접속을 해서 검색을 해서 화면도 큼지막하게 볼 거 아닙니까?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하면 여기서 띵 누르면 설치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아까 그거 안 까는 상태도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응? 아까 아니죠. 네이버 캘린더는 내가 이거를 PC에서 설치하던 스마트폰에 설치하던 설치는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럼 이제 네이버 캘린더를 제가 한번 실행해 보면, 요창 아까 이정민 훈장에서 뭐 생일이니 이런 거 집어넣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건너뛰기 뭐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닫아야 화면에 이제 나타나겠지. 자, 날씨 정보. 에이씨, 날씨 정보는 빼고. 자, 여기 나와 있네. PC 관리, 교육 참여, 부산 출장 다 써 있잖아. 오늘 날짜가 지금 여기 있죠. 부산 출장 관리 써 있잖아요. 그렇죠? 입력 다 들어갔잖아. 음력 4월 1일 써 있네. 음력 4월 15일 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6월 달 거 보면은, 여기 6월 달 거, 이거는 5월 16일이고요.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걸 이제 옆으로 제끼면 6월 달 거 나오고, 이렇게 제끼면 7월 달 거 나오고, 여기 생일이라고 떠 있네.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얘를 아까 보시면 이렇게 떠 있었잖아요. 이렇게 일정이 아예 달력이 나왔었잖아. 이걸 위젯이라 그래요. 이거는 앱이라고 부르고 앱이라고 부르고, 이건 위젯이라 그래요. 앱이 실행된 상태로 나타나는 걸 위젯이라 그래요. 얘들은 내가 클릭해야만이 작동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캘린더라든지 이런 음력 달력 같은 거, 얘는 실행된 상태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작업하는 걸 위젯 설정이라 그래요. 위젯. 예. 그러면 이렇게 비어있는 화면이 어딘가에 있으면 여기다 꾹 눌러가지고 위젯을 설치해야지. 위젯. 요거는 핸드폰 규정마다 약간 환경이 다르더라고요. 그냥 꾹 누르면 돼요. 여기다 꾹 눌러가지고 위젯. 그러면 네이버에 관련된 네이버 캘린더 여기 있다. 11가지 캘린더 기능이 있대. 11가지. 눌러보시면 네이버 캘린더가 이렇게 일정별로 보이는 건지, 아니면 달력처럼 보이게 하는 건지,
이건 달력처럼 보이는 거죠? 이걸 누르면 자, 저장을 해볼까요? 자, 이걸 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나오네? 이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다시 이건 제거해 버리고요. 다시 위젯 설정 들어가서 네이버 캘린더 종류 중에 요렇게 큰 글자로 보이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얘를 눌러볼게요. 자, 얘를 더 확대할 수 있어요. 이렇게 확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처럼 요렇게 달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달력이 네이버 캘린더가 뜨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위젯으로 보는 게 아무래도 좋죠. PC 상에서만 그게 스타일이 변형되는 거죠? 어떻게? PC 상에서만 좀 전에 위젯이 변형이 되는 거지 핸드폰에서는 안 되는 거지. 아, 핸드폰에 위젯 설정하는 거를 제가 핸드폰 화면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걸 틀어드린 거니까. 조작이 되고 여기서도 조작이 되죠. 예를 들어서 오늘 16일인데 내일 PC가 편하잖아요. 그렇죠. 다 연동이 되는 거죠. 이게 만지기가 더 편하죠. 핸드폰은 어려워요. 이거 만지작거리는 게. 그거는 뭐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 예. PC에서 할 거면 아까 말한 그거를 깔아야 신디 뭐라는 거 깔아야 되니까. 그 네이버 캘린더 앱을 깔아야 네이버 캘린더가 화면에 뜨는 거 아닙니까? 핸드폰에. 그건 알겠는데 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아까 선생님이 이거 같이 핸드폰이랑 PC가 연동되는 신디 뭔가 깔았잖아요. 시드 싱크. 이거 사이드 싱크라는 프로그램 이거. 깔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까셔도 되죠. 저희도 PC에 가서 볼 거면 그걸 깔아서 보고서 관리해야 돼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거지. 싱크는 PC로 해도 되고 폰으로 해도 된다는 거죠. 아니 둘 다 설치를 해야 연동이 되지. 근데 설치해야 돼요. 핸드폰에도 사이드 싱크를 깔아야 되고 PC에도 사이드 싱크를 깔아야지. 같이 가면. 그래서 USB 케이블을 꽂아가지고 와이파이 상으로 연동을 해서 보는 거지.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 만약에 교육 참여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 클릭해서 이 교육 참여를 눌러가지고, 그렇죠? 이 교육 참여를 눌러가지고 얘를 삭제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디 갔어? 우누르도 나오고. 이건 뭐야? 저는 네이버 캘린더를 잘 안 쓰다 보니까는 이렇게 일정을 크게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작게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뭐. 여기도 이렇게 일정이 나와 있으니까 필요 없는 거는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자, 앱을 제거하는 건 어때요? 앱을 제거하는 거는 얘를 꾹 눌러가지고 제거하면 삭제하면 되죠. 그렇죠? 그럼 네이버 캘린더 앱이 깔리면 제거가 되면 당연히 아까 위젯도 제거가 되겠죠. 위젯도 제거가 되죠. 아니요, 스마트폰에서는 그냥 꾹 눌러서 삭제하는 거죠. 여기서도 이것도 똑같아요. 핸드폰하고 똑같이 작동되는 거예요. 여긴 마우스 오른쪽 누른다는 기능이 없는 거지. 예.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달력처럼 보이면서 일정을 볼 거냐, 이렇게 달력처럼 보면서 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날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목차별로 볼 거냐. 아까 네이버 그 캘린더 위젯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두 개를 깔은 거지. 한 달짜리 월별로 보는 위젯 깔았고 날짜별로 보는 위젯 깔았고. 그렇게. 매번 한번 설정해 놓으면 되는 거니까, 매번 설정해 놓으면 되는 거니까는. 요거는 음력 달력이에요. 음력 달력. 여러분 음력 달력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저는 네이버 대신에 음력 달력 씁니다 그랬잖아요. 여기다가 음력 달력이라고 쓰면 음력 달력이 떠요. 이렇게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음력 달력 앱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뭐가 제일 좋을래나? 아무래도 요거는 앞에 체크돼 있잖아요. 옆에 이렇게 동글뱅이 체크돼 있죠? 이건 뭐냐면 인증받은 거고요. 이건 돈 주고 사서 쓰는 거고 4,000원 주고 사면 평생 쓰는 거지. 자, 요런 거를 클릭하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음력이 나오는 거야. 여기도 일정을 넣을 수 있어요. 얘도 일정 넣을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음력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제가 확인해야 될 건 4가지밖에 없어요. 3가지. 아버지 생신, 어머님 생신. 두 분 생신하고 제사 모시는 거. 뭐 제가 모시는 건 아니고 부모님 모시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또 알아야 되잖아. 제삿날을. 저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제삿날이 한 날에 한 날. 죽창으로 찔려 돌아가셨거든. 두 분 다 인민재판으로. 한 날 돌아가셨어. 그냥 사시다가 같은 날 돌아가셨으면 그런데 찔려서 타살이지 타살. 6.25 때. 네. 그냥 하루. 그러니까 이제 그 음력 달력 그 음력 제삿날하고 부모님 생신 두 분 다 살아 계시니까 그 이제 생신하고 3가지만 전 기억하면 되니까 굳이 네이버 캘린더를 쓰지 않고 저는 음력 달력을 써가지고 음력 달력을 가지고 만드는 거 확인하는 거죠. 요거 여기 보면 여기 제삿날이네. 그렇게 보면 써있어. 제사 이렇게 제가 쓰는 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정 말고는 제가 안 써요. 이거예요. 음력 표시 달력 이거. 지금 보시는 달력이 이겁니다. 여기도 알림 설정해주면 돼요. 제가 알림을 안 해서 그런 거지.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면 요거는 이제 뭐 아까 제 생일 6월 1일 제 생일인데 거기다 클릭해가지고 일정을 만들어서 반복되는 것도 있죠. 그렇죠? 1년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알림 기능이 어딨나 모르겠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몇 개 없는 거 뭐 알리고 자식할 것도 없지. 음력 달력 같은 거 쓰면 편해요. 요거 쓰시면 돼. 많아요. 음력 달력 만든 사람 되게 많은데 이런 거 있잖아. 손 없는 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9일 10일이 손 없는 날이라며. 귀신들이 동쪽에는 1일날 2일날 가고 3일날 4일날은 서쪽으로 가고 그래서 9일날 10일날은 회의하러 하늘로 올라간대 귀신들이. 그래서 지상에 귀신이 없대. 그래서 제사 갈 때 이사 갈 때는 9일날 10일날 가잖아. 그날 가면 비싸지.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슨 뭐 손 없는 날 따뜻하가?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손 없는 날이 잘못되어 있다고 표시되어 있어.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알람 기능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는 윤달이라서 그렇게 나오나 봐요. 자기가 만드는데 저도 잘 모르겠대. 개발자가 주권 써. 이런 걸 이용하면 되고요. 편해요. 그리고 이제 일정이 여기 보면 이런 거 있잖아. 대한민국 기념일 이런 거 있잖아. 여기 기념일들이 있거든요. 되게 많아요. 이 다른 캘린더를 클릭해 보면 여기에 공휴일들 이거 뭐야? 날짜에다가 이렇게 숫자 써주는 거. 오늘이 며칠째 날짜 이런 거. 2019년에 오늘이 136번째 날짜래. 이런 건 안 쓰고 싶어. 그래서 오늘 뭐 스승의 날이니 뭐 이런 것들 그런 공휴일 같은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이걸 공유는 어차피 제가 체크했으니까 응? 기념일로 체크해야지. 기념일로 우리말로 나오게끔. 이거는 뭐 다 아는 거잖아요. 구글도 우리나라 기념일을 알잖아. 이거를 제가 미국에서 접속했으면 어떻게 돼? 영어로 접속하면, 미국어로 접속하면 미국 기념일이 뜨겠지. 이건 이제 대한민국 기념일이라고 세팅된 거니까. 이런 것도. 여기도 마찬가지죠. 일정 같은 경우 보면은 여러 가지 이런 공휴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정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나와죠. 기념일 관리 들어가서 뭐 또 만드는 거. 하여튼 간에 전체 일정들을 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연습할 수가 있다더라 하는 거죠. 자, 네이버 클라우드는 여기 있어요. 구름 그림. 얘를 누르면 네이버 클라우드로 넘어가고요. 클라우드고, 그 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도 점점점 눌러서 드라이브. 여기는 구글 드라이브라 그래요. 구글은 드라이브라고 부르고, 구글은 드라이브로 부르고, 클라우드가 아니라 사실은 드라이브예요. 드라이브. 클라우드도 있어요. 구글 클라우드도 있는데, 구글 클라우드는 개인이 쓰는 게 아니라 기업이 쓰는 거라서 명칭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구글 클라우드라고 표현했는데, 구글 드라이브라고 보시면 정확해요. 개인이 쓰는 건 드라이브고, 네이버는 클라우드고. 예전에 네이버는 N드라이브라고 그랬죠. N드라이브.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처럼 네이버에 있는 저장 공간을 꺼내 쓴다 그래서 N드라이브라고 했었는데, 네이버 클라우드로 고쳤어요. 자, 이거는 네이버 클라우드고, 이거는 구글 드라이브고. 용량이 15기가밖에 안 줘요. 네이버 클라우드는 30기가를 줍니다. 20기가 남아 있어요. 딱 10기가 썼네요. 저는요. 30기가를 써요. 30기가. 30기가 중에서 10기가 쓰고 20기가 남았고요. 구글은 지금 15기가 중에서 7기가를 쓰는데, 얘는 달라요. 네이버 클라우드는 순수히 클라우드만 30기가를 주는 거고, 구글 같은 경우는 이 드라이브 안에 전자우편까지 다 포함시켜요. 전자우편에서 첨부 파일 같은 거 봤잖아요. 그럼 그것도 여기 들어와. 네이버가 좋죠. 네이버가 좋아.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면 네이버는요, 공유를 걸어야 좋을 때도 있는데 공유가 잘 안 걸리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요거는 2019년도에 관련된 그림들 제가 몇 개 넣어놓은 거고, 요거는 우리 개인적으로 아는 선생님 거,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임시라고 되어 있네. 그렇죠? 임시. 사진들 제가 찍어 놓은 것들이네.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노래를 한번 넣어 볼게요. 노래. 여기다가 새 폴더 하나 만들어서 노래 모음하고, 이제 노래 모음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요.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다 음악을 올릴 거예요. 여기 보면 샘플 그림이 있어요. 샘플 음악이 있어 가지고 요거를 제가 좀 올릴 거예요. 올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기는 메뉴만 빨리빨리 보시면 돼. 다시 보세요. 이 네이버 클라우드는 스마트폰에서 클라우드 앱을 까셔야 돼요. 까셔야 여기다가 놓고 우리가 필요한 자료 같은 거 있으면, 특히 그런 거 있잖아. 사진 찍었는데 내 핸드폰이 용량이 작다 보니까 사진을 몇 장 찍었더니 공간이 없대. 그럼 어떻게 돼? 사진을 비워놔야 되잖아요. 비울 데가 없으니까 어디 돼? 네이버 클라우드에다 옮겨 놓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 저도 사진들을 옮겨 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몇 개 옮겨 놨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제 사진이죠. 여기 사진을 이렇게 보이는 거 이렇게 해놨어. 보관 기간이 그러니까 보관 기간. 평생이지. 평생이지. 내 거니까. 그러니까 30기가니까 USB 메모리 30기가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인터넷만 연결되면 마음대로 꺼내 쓸 수가 있는 거야. 30기가는 양 많은 겁니다. 어떤 분은 이게 비좁다고 하는데, 그럼 사셔야지 뭐.
가격은 그대로 용량은 2배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와우, 연 10만원만 내면 1년에 10만원 내면 2TB 2000기가를 쓴대. 1년에 10만원을 내면 2TB 쓴다. 2000기가. 이거 사면 네이버 클라우드의 용량을 늘리는 거지. 이건 사야 돼. 기본은 30기가를 주는데 30기가 부족하다 그러면 사야지. 1년에 10만 원 2테라? 200기가는 5만원. 그러면 10만원 내고 2000기가를 쓰는 게 낫지. 10배니까. 2000기가면 용량 뭐 무궁무진하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1년밖에 안 돼. 어? 1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사용 기간은 1년이야. 이거는 1년 지나면 또 10만원 내야 돼. 대부분 이렇게 월로 내든지 연별로 내가지고 계속해서 결제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전세지 전세. 월세 전세로 사는 거지. 예. 저는 의미가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건 안 해요. 저는 뭐 외장하드 갖고 다니니까 필요하면 거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일단 처음에 좀 많이 올려놨다가 까먹고 돈을 안 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연장을 안 하면 제 데이터를 보관은 해줘요. 일단은 어느 기간 동안은.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를 접근이 못 하겠지.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고 자세한 거는 경험을 해봐야 알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여기에 지금 가족 사진을 클릭을 해가지고 공유를 걸어. 공유. 가족 사진 공유하기 그렇다. 노래 모음을 제가 공유해 볼게요. 공유. 그래서 멤버 초대. 그럼 여기다가 핸드폰 번호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핸드폰 등록을 해놨잖아. 네이버에다가. 그럼 네이버로 제가 여기다 이제 여러분들을 공유를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은 제 노래 모음에 있는 거를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노래는 못 가져가요. 노래는 못 가져간다고. 공유를 걸어놔도 노래는 못 가져가요. 아니야.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노래는 걸려 있는 거는 무조건 다 막아요. 압축을 걸어놔도 다 막아요. 그리고 프로그램들 있잖아. 프로그램들 한컴 타자 연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한글 2010 같은 거나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거를 공유를 걸어서 막 이렇게 불법 복제하게끔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절대로 못 가져가요. 예, 다 막아요. 네이버가. 그러면은 저기 공유는 뭐하러? 그냥 개인적으로 찍은 사진 같은 거는 공유가 돼. 근데 남이 선생님 거 로그인 선생님 아이디 비밀번호 모르고 제가 여기 있는 거를, 여기 있는 내용을 여기 2019 여기 폴더에 보면 제가 사진들 넣어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거를 공유를 건단 말이에요. 여기서 공유를 걸어도 되고 여기서 공유 눌러도 되고. 그래서 URL을 보내기 누르면 돼요. URL 암호를 걸어도 되고 1, 2, 3, 4 암호. 그럼 여기에 이제 요 주소가 생겼어요. 여기 주소. 요 주소만 알면 요 주소를 이제 알려드릴 거란 말이야. 그럼 요 주소를 맞추고 클릭을 해서 들어오면 암호는 제가 1, 2, 3, 4라고 지정했으니까 1, 2, 3, 4를 클릭하고 확인 누르면 제가 아까 여기다 공유 걸어놓은 사진들 있잖아요. 그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공유라고 걸려 있잖아. 체인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유가 돼 있다는 뜻이지. 그런데 이런 사진들은 공유가 되지만 프로그램이나 노래들은 공유를 못 걸어요. 저작권 침해 때문에. 그런데 구글은 그게 없어. 공유를 걸어놓으면 다 꺼냈을 수 있어. 그러니까 구글에다가 노래 같은 거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공유를 걸어놓으면 그 노래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네이버는 그걸 막아놨지만 구글은 안 막아놨어요. 그런 차이는 있어요. 네, 구글은 안 막아놨어요. 그럼 만약에 저작권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개인이 알아서 해라 이거지. 근데 네이버는
개인이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방조자가 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네이버가 기업 차원에서 막아놨어요. 예. 공유, 삭제. 그러면 이제 공유를 안 거는 거죠. 그렇죠? 여기 체인 모습 사라졌잖아. 그러니까 주로 저는 그냥 인터넷상에 있는 이런 자료들을 그때그때 필요하면 여기다 걸어놓고 저장해놓고, 또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검색하다가 좋은 자료 같은 거 있으면, 사진 같은 거 있으면 저장해서 이 클라우드로 넘겨놓고, 뭐 그런 용도로 제가 쓰는 거지, 뭐 계속 뭐 묵은 된장 고추장 묵혀놓은 것처럼 오랫동안 묵혀두려고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있는 거 임시, 이것도 뭐 삭제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다 갖고 있으니까. 이것도 다 갖고 있으니까 상관없고, 다 제거해도 되는데 다 제거하면 너무 또 허전할 것 같아서 그냥 냅두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차원이지. 네이버에 있는 드라이브, 네이버 드라이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기다가 이렇게 파일을 업로드 할 수도 있고 폴더를 만들어서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다 가능해요. 똑같아요. 다 똑같다고. 여러분이 마구마구 해보셔야 돼. 여기는 제가 이걸 넣어놨어요. 교재. 그 쇼핑몰 사진 촬영에 관련된 책자인데 절판이 됐어요. 책이 시중에 없어. 그래서 한 권 남은 거를 제가 수백 한 권을 샀어요. 그 중고책도 제가 하나 사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이 책이 안 나와. 그러면 공부를 못 하잖아. 이거를 수업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책 저자한테 연락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당신 책으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책이 안 나옵니다. 이거를 제가 스캔 떠가지고 교육생들이 보게 할 수는 없습니까? 그거 허락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랬어. 대신에 제가 이 사진을 스캔 뜬 거를 복사도 못하고 인쇄도 못하고 보기만 하는 용도로만 제가 보안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샘플을 만든 거를 보내드렸어요. 책 저자한테. 그래서 이거를 써도 됩니까? 했더니 그분이 쓰셔도 돼요. 허락을 받았어요. 그게 이거예요. 잠깐 보여드릴게. 허락받지 않고 쓰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디야? 이거다 이거. 이 책이에요. 책 304페이지 되는 책을 제가 8시간 동안 스캔 떴어요. 8시간. 얼마나 짜증나는지 몰라. 남성욱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은 거지. 근데 이거를 캡처도 못하고요. 이거 인쇄도 안 돼. 인쇄 막아놨잖아요. 제가요. 다 보안 걸어서 그냥 보기만 하세요 라고 하면 보기만. 교재가 없으니까 이 책으로 수업을 해야 되니까. 요거는 이거 인쇄가 되죠. 대신에 이건 2페이지가 돼. 그리고 해상도가 낮아서 인쇄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어. 그래서 얘는 인쇄가 되게끔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 이렇게. 예. 그래서 요 교재 가지고 확대는 가능하니까. 확대하니까 어때요? 좀 잘 안 나오죠? 얘는 확대해도 선명해. 왜 선명하지가 않아 또? 선명하다고 해놨는데. 그래서 이 책을 다 스캔 떠가지고 이제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배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클라우드에 넣어놔야지. 그래서 그분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그래서 링크를 걸어 놓는 거예요. 예. 그렇게 작업을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없다?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료 모으면은 뭐가 있나? 교재. 옛날 스위스 맥시라는 프로그램 같은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교재, 이런 교재들을 공유를 걸어 놓은 거예요. 그 용량이 제법 용량이 커가지고
문제가 뭐냐면은 쭉 블럭 잡아가지고 삭제를 해버리면 삭제됐죠. 그렇죠. 삭제됐고 가서 휴지통을 가보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이렇게 휴지통이 있는데 휴지통을 비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여기 삭제해버리면 완전 삭제되는 거죠. 완전 삭제되는 거죠. 그럼 드라이브 용량이 좀 바뀔 수도 있어. 보세요. 15기가 중에서 4.1기가 사용했다 그랬잖아. 아까 7기가 사용했다 그랬죠? 줄인 거야. 벌써 한 3기가 줄였잖아. 없앴잖아. 예. 이건 뭐야? 수강 신청 설문에 관한 건데 이런 거라든지 이건 제거하면 안 되고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설문 자료도 만들 수 있어요. 설문지도. 설문지. 네이버에도 있어요. 네이버 크라우드에 가면 여기서도 네이버 크라우드가 아니라 네이버 여기 뭐지? 주소록 말고 여기 있다. 오피스. 네이버 오피스라고 있어요. 네이버 오피스. 여기서 교재를 만들 수도 있고요. 폼도 만들어. 폼. 설문지 같은 거. 이런 설문지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네이버 드라이브에 가면 새로 만들기 들어가서 여기 더보기 들어가면 설문지를 만들 수 있어. 무슨 설문지냐면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 우리 강좌에 가시면 우리 강좌가 아니라 유튜브 영상 제작 과정. 다음 기회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제가 요걸 만들었어요. 체크리스트. 설문을 조사해요. 설문. 그러면 수강 신청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내용을 여기다 써야 돼. 여기다가 이름 쓰고 연락처 쓰고 다 이런 거.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압니까? 물어봐. 지메일 계정을 입력하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메일은 핸드폰 안에 있잖아. 그걸 여기다 입력하고 제출을 해야 돼. 그러면 이거를 교육 담당자한테 간단 말이야. 이 내용이. 그럼 이 사람이 몇 개를 맞췄는지 뭐를 다 할 수 있다고 하는지 아니요 이 사람은 수강 신청 못해. 어떤 사람은 다 예라 그래. 예 다 해라. 그래갖고 자 복사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복사해요? 그러면 저는 설명 안 한단 말이야. 분명히 복사할 줄 안다고 해서 예하고 왔는데 왜냐면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은 생 기초반이 아닌데 컴퓨터 켜고 끄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간혹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명을 해드리면 되는데 그분은 전혀 모르니까 설명할 게 너무 많은 거야. 제가 다른 사람한테 수업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걸러내기 위해서 이걸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번 기회도 똑같이 할 거고 3분기에도 할 거고 우리 정비는 안 해요. 정비 수업은 이걸 안 합니다. 근데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은 이걸 해요. 중부도 하고 북부도 하고 여기 블로그 반도 그렇게 해요. 블로그 기초 과정은 안 하는데 고급 과정은 해요. 블로그 고급 과정에 블로그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막 온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이 수업을 못 한단 말이야. 그럼 이걸 만들어서 할 줄 알게끔 해야지.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있어. 여기 이거 갖고 학습하세요 라고 했어. 복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잘라내기, 복사하기, 붙여넣기 이런 거 뭐 이런 것들 뭐 USB 메모리는 이렇게 어떻게 단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라는 것들 이런 거 다 설명해 놨어요. 이거로 좀 공부하고 오셔도 되지. 이런 거를 다 여기다가 문제하고 답을 다 알려놨단 말이야. 그거 어디 지금 이건 우리 강좌 유튜브 강좌. 우리 강좌는 없어요. 근데 지금 올려놓으신 거 이거는 우리 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제 3, 4분기 강의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튜브 과정을 수강 신청하시려고 클릭을 하면 거기 설문조사하는 거를 제출을 해야만이 돼요. 보통 우리가 수강 신청하고 입금하는데 이거 수강 신청하면 입금을 못해. 막아놨단 말이야. 설문조사를 해서 그 사람이 확인이 되면 개별 통보를 해요. 입금을 해주세요 라고. 그게 떠야만이 입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설문 작업을 한 거예요. 설문 작업. 그럼 보세요. 새로 만들기 가서 더보기에 가면 구글 설문지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설문지.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설문지 있잖아요. 이거
서술형 설문지, 단일 선택형 설문지, 복수 선택형 설문지, 선호도형 설문지 이런 게 있는데 아무거나 만들어서 누르면 돼. 이거 누르면. 그럼 설문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필요하면 고치면 되고 고치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어떤 걸 나열해 주세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다가 항목을 추가해서 단일 선택형을 할 건지 복수 선택형을 할 건지 목록형을 할 건지 뭐 표형이라는 것도 있고 선호도형도 있고 이제 많아요.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그럼 주소 입력하는 난이 생겨야지. 그럴 거 아닙니까? 주소를 입력하라고 했는데 주소 입력하는 난이 없으면 여기 주소 입력하는 난이 있어야 여기다가 우편번호 클릭해서 입력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있어야지. 전화번호 입력하세요 라고 했는데 전화번호 입력하는 난이 칸이 생겨야 어디 갔어? 전화번호가. 여기 전화번호 이렇게 연락처를 클릭하면 전화번호 형태가 떴잖아. 그렇죠? 거기다 맞춰서 내가 전화번호를 넣는단 말이야. 그렇게끔 해주는 게 네이버에는 좀 있고요. 이 구글 설문지는 이거예요. 제목 없는 설문지, 제목은 만들어야지.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만들어 보자고. 초등학교 저학년 수학 문제지. 그러면 수학 수행평가 설문지 설명.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수행평가에 하기 위한 설문 내용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써놓고 질문을 만들어야죠. 여기다가 5 더하기 2는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여기다가 7, 8, 5, 6 그럼 5 더하기가 얼마인지 골라야 되겠지 하나? 이렇게 하나 문제 만드는 거야. 그리고 저 오른쪽에 가서 플러스 하나 눌러가지고 또 만들어야지. 4 빼기 2는 여기다가는 1 선생님들도 문제를 여기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만들어서 4 빼기 2가 얼마냐 이제 질문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 설문을 만든 거를 알려주면 이 문제지를 가지고 체크할 거 아닙니까? 자, 이번엔 주관식 문제. 객관식이 아니라 단답형. 5 더하기 8은 직접 답 입력하라고 여기다가. 고르는 게 아니야 이번에는. 그렇죠? 뭐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대답을 할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그럼 대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 이제 이게 들어가야지 또. 이름 얘를 끌어다가 저 위로 올라가야지. 이름이 먼저 올라가야지. 그럼 여기다가 홍길동하고 이름 쓰겠지. 그렇지.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설문을 조사하실 때 주의사항이 뭐가 있냐면 이건 있어요. 개인의 연락처나 이걸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름이 뭡니까? 전화번호가 뭡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개인정보에 동의를 해줘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수업에 참여하기 위한 거니까 센터에서 개인정보는 취급을 하겠지. 여기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안 넣어놨네. 보통 다 그렇게 나와요. 잠깐만요. 제가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지메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지메일을. 설문에 혹시 들어온 거 있나 확인해서 보려고 그래요.
요런 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도 뭐 설문을 조사하는 게 있어요. 자, 설문조사 시작 누르면 고객 파트너. 저는 했어. 하니까 안 된대네. 에이씨,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그냥 삭제해버리고. 이런 설문을 조사할 때 그 쓰는 형태가 있어요. 이거는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설문은 조사가 끝나고 나서 3일 후에 되면 파기합니다. 뭐 이런 정보를 넣어준다든지 개인정보 취급에 관련된 안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아 버리면 상대편이 설문에 응하지 않을 수 있지.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설문은 그게 아니잖아. 이건 수업에 필요한 설문이잖아. 수업에 필요한 설문. 여기다 이름을 쓰고 연락처를 쓰고 예 아니오를 써야만이 수업 신청을 하든 말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수강 신청하시려면 의무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니까 설문이 자기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정보를 뺀 거지. 그렇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설문을 만드실 때 이름이 뭐니, 전화번호가 뭐니, 주소가 뭐니 막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편이 고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고소고발을.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안내가 일치 안 돼 있다. 이런 거. 그런 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또 만들어서 보내야지. 이렇게 보내기 누르면 전자편으로 하나씩 보내면 이 설문이 갈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요 주소 있잖아요. 요 주소를 복사해 가지고 문자로 보내면 학생들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학생들이 그 설문을 가지고 딱 누를 거 아닙니까? 스마트폰에서. 그럼 수행평가 문제가 나오겠지. 아까 이 문제가 나오겠지. 그럼 이름 홍길동 쓰고 5 더하기가 얼마지? 하고 이제 답을 체크할 거 아닙니까? 뭐라고 이렇게 체크하겠죠. 그렇죠? 그런 걸 해가지고 다 끝나고 나면 전송. 그럼 이제 문제가 가는 거겠죠. 그럼 아까 그 주소는 엔트라이드에 설문 이 페이지가 여기 자동 저장돼요. 얘는 여기다 이름을 굳이 이름을 안 써도 수학수행 평가라고 하는 게 자동으로 저장돼요. 얘는 저장 기능이 없습니다. 얘는 인터넷상에서 무슨 작업을 이렇게 하잖아요. 글자를 고치고 내용을 고치면 자동 저장이 되는 애예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한글 2010이나 엑셀 파워포인트에서는 글을 쓰고 나면 저장 명령을 걸잖아요. 얘는 저장 명령을 걸 필요가 없는 애입니다. 요거 이제 3, 4분기 거예요. 3, 4분기 거. 3, 4분기 거. 똑같이 만든 거고요. 자,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도 이걸 만드실 때 어떤 거를 써야 되는지 메뉴 폼은 좀 달라요. 테마 설정도 있습니다. 뭐 요런 테마를 만들어도 돼. 그러면 요런 테마가 되면 좀 보기 좋게 이렇게 뭔가 꾸며지는 거죠. 그럼 이런 거는 설문을 만들 때는 종에다 먼저 그려야 돼요. 처음에 이제 이름 입력받고 연락처 입력받고 또 회원권 추천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회원권 추첨을 위해서 전화번호를 수거한다. 근데 그러면 회원권 추첨해갖고 당첨된 놈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전화번호를 왜 걷어간 거야? 마케팅에 써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런 치사한 것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나 이런 데서도 설문조사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당첨 확률이 높았어요. 어느 기업에서 설문조사 매번 와요. 설문을 응하면 지금까지 당첨된 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이런 설문조사들 많이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공부하는 게 기술교육대학교라든지 여기서 직업훈련교사 교육을 받으니까 공부를 하는 게 있어서 그러면 뭐 이번 강의가 어땠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어쩌고 저쩌고 설문을 조사하거든요. 강의 끝나면. 그러면 회원권 추첨해서 뭐 10,000원짜리 쿠폰을 보내준다든지 매번 와요. 많이 당첨됐어요.
왜냐면 공부하는 사람이 20명이니까 20명 중에 한두 명이잖아 당첨되는 게. 아까 그런 기업에서 하는 거는 막 몇만 명 중에 한두 개니까 땡이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설문을 만들어 보세요. 이거는 제가 지금 만들어 드리는 게 간단하게 설문 방법만 설명드렸는데 종이에다 그려가지고 이름, 연락처, 근데 이름하고 연락처를 왜 물어보는지는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정수기를 집에 가정에 있느냐? 없다. 그럼 설문 끝. 그럼 정수기가 있다 그러면 어느 회사 제품이냐? 뭐 어느 회사 웅진 뭐 어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품에 뭐 어느 점이 마음에 드느냐? 10점 만점 중에 몇 점을 주고 싶으냐? 뭐 이런 거. 냉온수 기능은 잘 되느냐? 필터 청소가 잘 되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저번에는 또 보일러 설문을 하더라고. 보일러. 귀하의 가정에 쓰시는 보일러는 어디 기업일 겁니까? 뭐 린나이인지 뭐 귀뚜라미인지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종이에다 먼저 다 그려놓고 써놓고 나서 그걸 컴퓨터로 입력을 해야 하는 거지. 컴퓨터로 처음부터 작업하다 보면 까먹어 빼먹고 난리나. 종이에다 먼저 디자인 해놓고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절대로 실수 안 합니다. 자, 지금 열어놓은 파일들은요 다 잽싸게 로그아웃을 하셔야 돼요. 로그아웃 하시고 네이버도 로그아웃 하시고 다 로그아웃을 하세요. 다 로그아웃을. 예,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어요. 로그아웃 됐다 그랬잖아요. 이건 뭐여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클릭해서 암호를 써야 되니까 암호 못 맞추면 못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내 이름이 보이니까 싫은 거야? 그러면 계정 삭제.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된 거를 삭제해버리면 내 계정이 삭제되는 게 화면상에서만 사라진다고. 네이버는 안 떠요. 그렇죠? 네이버는 안 뜨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쓰고 있는 화면을 다 닫아야만이 작업하기가 수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 다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자료를 공유할 때 저작권 문제로 인해서 그 음악, 그 다음에 프로그램 등은 공유가 불가하다. 네이버에서는 이래요. 네이버. 네. 구글에서는 돌아가니까 구글에서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량이 커지면 전자편을 통해서 어떤 자료를 보내야 되는데 저작권하고 상관없이 내가 지금 자료를 보내야 되는데 용량이 크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럼 자동으로 네이버 드라이브로 연결해서 가요. 네이버가 아니라 그 구글 드라이브에서. 네이버는 우리가 용량 큰 거를 보내면 며칠 이내까지만 들을 수 있어요. 뭐 이런 거를 알려주잖아요. 며칠 이내까지만 볼 수 있다고 나오는데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그러고 용량 큰 거는 기간을 정해놔요. 그 기간 내에서만 쓰는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 질 겁니다. 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